반갑습니다. 저는 지한송 회계사고요. CI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 CI는 계속 해왔던 거라서 뭐 큰 부담은 없는데 이게 올해부터 개정이 엄청 많이 됐어요. CI 부분이. 그래서 이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원래는 6회를 항상 줬었는데 5회를 줬거든요. 5회 안에 과연 끝낼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은 한 회 정도는 촬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계사 13년 차고요. 그리고 KPMG에서 있다가 강사로 한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MG에 한 6년 있었고 그 다음에 강사로 한 7년. 그래서 지금은 실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강의만 하고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KICPA들 그 Financial Management, 그 다음에 AICPA에서도 이것저것 좀 하다가 AICPA는 이제 접었고, 그 다음에 CFA는 요거랑 회계 권호상 쌤하고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쪽에 재무관리 하고 있어서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 코퍼레이트 이슈어예요. 예전에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해서 기업 재무였는데 이 코퍼레이트 이슈어로 이름이 바뀌면서 계산 쪽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그 야부리 터는 것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강의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계산 쪽이 저는 좀 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일단 우리 그 여러분들 받으신 그 유인물이죠. 유인물은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있을 거예요. 그게 리딩 2거든요. 근데 리딩 1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리딩 1하고 리딩 2 요거를 코퍼레이트 이슈어 하기 전에 다뤄야 되는데 은근히 꽤 양이 많아가지고 코퍼레이트 이슈어도 양이 많은데 요 지금 기초 개념이에요. 이 기초 개념도 양이 좀 많습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에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출제가 돼도 어렵게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대신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 굉장히 기초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익혀 놓으셔야지만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거기 리딩 2에 타임 밸류 오브 머니 한번 볼게요. 파이낸스 관점으로 볼 거고요. 재무적 관점에서만 우리가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 가치, 채권 가치, 그 다음에 파생상품 옵션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이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채권도 다른 과목이 있죠.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 다른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할 겁니다.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좀 맛보기로 몇 가지 좀 기술적인 툴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에 앞서 가지고 화폐의 시장 가치가 뭐냐 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계산기는 거기에 17페이지에 보시면 계산기가 두 개 있죠. 여러분들은 뭐예요? BA2 플러스요? BA2 플러스. 어쨌든 뭐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서 요거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눌 텐데 거기에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N, IY, PV, FV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PMT, CPT 이렇게 있어요. 그게 우리 BA2 플러스 똑같은 BA2 플러스인데 좀 다르네요. 제가 옛날 걸걸요. 요게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N 뭐 IY, PV, PMT, FV 보이시죠? 요 세 번째 줄을 진짜 많이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CPT는 그냥 나중에 계산한다라는 컴퓨터라서 왼쪽 상단이 있을 겁니다. 왼쪽 상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 기법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전반적으로 뭐 이 계산기를 다 뜯어서 공부하는 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시험 목적으로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업에서 이거 안 쓰잖아요. 엑셀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목적으로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엑셀도 있지 않아요? CBT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 목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요거 볼게요. 그 계산기 활용할 때 세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보시면 그 세팅이, 요거 CPT 위에, CPT라고 적혀 있는 거 위에, 거기에 퀴즈 있죠? 퀴즈. 그리고 여기에 엔터 위에 셋 있어요. 엔터 위에 셋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요거랑 얘는 어떤 차이냐면 그냥 누르면 CPT 엔터가 눌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싶다. 얘를 누르고 싶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컴퓨터 자판기에도 Shift 누르고 1 누르면 느낌표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이 아니라 느낌표로 입력이 되죠. 마찬가지로 Shift 누르고 여기 있는 CPT를 누르면 quit, Shift 누르고 엔터 누르면 s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Shift 기능은 뭐가 있냐? CPT 밑에 END라고 있습니다. 이게 Shift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판 위에 있는 글씨들 있죠? 그거를 입력시키려면 세컨드 누르고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세컨드 누르고 뭐 세트 누르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세팅할 때만 우리가 할 거고, 우리가 일단 세팅은 어떻게 할 거냐면 맨 밑에 보시면 점 있죠? 점 위에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포맷. 그러면 세컨드 누르고 점을 누르면 포맷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뭐부터 떠요? DC부터 뜨죠. 이거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낼까라는 개념입니다. DC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팅하시면 돼요. 보통은 둘째 자리가 있을 거고요. 뭐 넷째 자리가 있을 거고요. 넷째 자리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넷째 자리로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 화면에 꽉 차요. 그래서 약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둘째 자리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 위로 그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아래를 누르면 DG 있는데 요거는 각도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넘기시고, 그 다음에 날짜 있죠? 넘기시고, 그 다음에 US1000 넘기시고, 그 다음에 체인이 있죠? 체인 말고 나는 다른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세컨드 누르고 세트. 그럼 AOS로 바뀌거든요. AOS 바뀌어요. 자, 요거에 조금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죠. 간단한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뭐부터 해요? 우리 곱셈부터 하잖아요. 약속이죠, 약속.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9에서 여기 있는 3을 더하면 1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체인을 한 다음에요. 체인을 한 다음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입력해서 해볼까요? 3 더하기 3 곱하기 3은 그럼 얼마 나와요? 다시 나가가지고 아예 그냥 새 걸로 나가가지고 체인으로 세팅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3 더하기 3 곱하기 3 한 다음에 는 누르면 얼마 나와요? 18이 나오죠. 만약에 12가 나왔다면 만약에 12가 나왔다면요, 여러분들이 AOS로 세팅을 했을 거예요. 체인으로 세팅했다는 것은 그냥 순서대로 계산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인으로 세팅을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뒤에서부터 3 곱하기 3 한 다음에 9 나왔죠? 거기서 3을 더해가지고 12를 구하셔야 돼요. 만약 체인으로 세팅을 했다면. 근데 AOS로 세팅을 했다면 상관이 없어요. 한번 해볼래요? 아까 가서 AOS를 세팅을 한 다음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3 더하기 3 곱하기 3 하게 되면 12 나오거든요. AOS는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 안에서. 뭐가 더 편할 것 같아요? AOS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체인, CHN이 편할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CHN을 더 많이 편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차라리 머릿속으로 요거 계산을 해가지고 그냥 차례차례 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되면은 그냥 차라리 체인 방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좀 줄여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인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AOS로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차이. 그러면 요게 체인 방식이고요. 체인 방식이고 오른쪽 게 18로 계산하는 게 체인 방식이에요. 하나씩 차례치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AOS 방식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고 지금 요 정도 그러면 또 세팅할 게 있나 볼게요. 저는 체인으로 다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 됐죠? 여기는 세팅과 관련된 것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가지고 나타낼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소수점 셋째 자리 또는 넷째 자리까지 해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1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세팅하는 게 하나 더 나오는데 거기 세컨드 PY를 누르래요. 세컨드 PY. PY는 어디 있어요? 거기 세 번째 줄 IY 위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IY 누르면은 그냥 IY에 대한 입력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PY를 누를 거니까 Shift 누르고 그 PY, IY를 누르면 PY가 뜨죠? PY가 1 뜨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뜻에서 per year 해서 그냥 1로 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로 둔 상태에서 계산을 할 거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1로 둔 상태에서 뒤에 계산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로 나와 있으면은 그냥 별다른 세팅하지 않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어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났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거기 만약에 유튜브에 여기 계산기 활용법 있잖아요. 그 계산기 활용법 보면은 한 뭐 20분, 30분 나온 것도 있거든요. 제가 촬영한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 요 정도 세팅한 다음에 여기 타임 밸류 머니 여기 이기잼플 풀면서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그때 공부하는 걸 할게요. 지금 가르쳐 봤다?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그래서 그냥 이기잼플 할 때 그때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LOS 2.A 볼게요. 거기에 LOS 2.A 보시면 Calculate and Interpret the Present Value. 거기에 보시면은 뭐에 대한 Present Value를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Fixed Income. 이게 뭐예요? 채권이죠. 고정금리 채권. 그 다음에 Equity. 그리고 또 나중에 옵션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뭐 현재 가치 구하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을 예금했어요. 근데 이자율이 10%예요. 그러면 얼마 되냐면 110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110을 계산할 때 우리는 100에서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을 합니다. 그래서 1.1을 곱해가지고 구하죠. 그런데 만약에 1년 후에 110을 얻고자 현재 예금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식에서 100으로 전개하면 되죠. 그래서 100으로 전개하게 되면 그러면 100이 나오는데 110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1 플러스 10%로 나눠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현재 가치로 부르고요. 요거를 우리가 미래 가치로 부르죠. 미래 가치, 현재 가치 이렇게 각각 부르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계식이 거기에 1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단에 나와 있는데 식이 이렇게 돼 있죠. 미래 가치를 구하려고 해요. 했는데 현재 가치에서 1 플러스 R 한 다음에 뒤에 T승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2년 후, 3년 후, 그래서 N년 후에, T년 후에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뒤에다가 T승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T승을 해주는 원리들은 있어요. 이게, 복리 계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컴파운디드 이펙트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2년짜리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100원이 2년 후에 얼마가 될 건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100 곱하기 1.1의 제곱, 만약 이자율이 10%라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121이 나와요.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21이죠. 지금 이자율이 10%인데 2년 동안 이자가 20이 안 나오고 1이 더 붙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냐면 1년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었기 때문이에요. 1년 후에 발생하는 이자가 10이거든요. 그 10에 대한 10%도 더 붙어가지고 여기는 21이라는 이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단리로 계산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 컴파운디드 이펙트를 고려한 복리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요 식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리 계산을 통해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래 가치를 계산할 거고 현재 가치로 땡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년 후에 121, 2년 후에 121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은 100이 나올 건데 121을 요거 1.1의 제곱으로 나눠 가지고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때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T승으로 할 거예요. 이런 공식 자체가 왜 나온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그런 효과까지 다 고려를 할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별건 아닌데 이거 수학적인 내용인데 요거 1 플러스 R의 T승분의 1은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T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약속이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1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어려운 개념인데 밑에 거기에 we are using continuous compounding이라고 되어 있죠. 이 continuous compounding은 연속 복리를 얘기하는 건데 1년에 이자를 지금 몇 번 줘요? 한 번 주는 걸로 계산을 했거든요. 1년에 이자를 한 번 주는 걸로 해가지고 복리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1년에 이자를 무한대로 줄 때, 그러니까 1년에 이자 지급 횟수가 무한대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1년에 이자 지급 횟수가 무한대면은 진짜 미래 가치도 무한대가 나오나?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자율을 10%로 둔 상태에서 1년에 이자를 한 번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자가 10 나올 겁니다. 100에 10%에 10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 후에 1년 동안 이자 지급 횟수가 2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줄 때 6개월 후에 이자를 얼마 주는 걸로 가정해요, 우리는? 5를 주는 걸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5%로. 그렇게 해서 만약에 5를 준다면은 전총 명목 금액은 10은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1년 이내에서도 복리 효과가 또 계산되죠. 6개월 후에 5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으니까 10.25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자 지급 횟수를 계속 증가시키면 복리 효과가 1년 이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리 효과가 증가해서 이자가 늘어날 건데 그 이자가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뒤에 나올 거거든요. 그때 컨티뉴어스 컴파운딩과 관련된 개념을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연대수 2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거 들어보셨으면 조금 이해가 나중에 더 쉬울 겁니다. 자연대수 2의 개념, 그다음에 자연로그를 이용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론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 이론에 나오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앞으로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인 파이낸스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알려드릴 때는 다 이그젠플 위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젠플을 풀면서 여러분들이 좀 익힐 거예요. 계산기 사용법이라든지 화폐 시장가치와 관련된 개념들을 익힐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Fixed Income Security와 관련해서 제로 쿠폰 본드라고 있어요. 제로 쿠폰 본드는 표면 이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 쿠폰 본드라는 것은 표면 이자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액면가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는 그게 없는 거지 실제로 이자는 계산이 됩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 이런 거죠. 거기 이그젠플 한번 볼게요. 제로 쿠폰 본드가 있는데 거기 페이스 밸류가 $1,000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15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 계약서에는 어떻게 적혀져 있는 거냐면 채권 계약서를 내가 딱 샀어요. 샀는데 여기에 페이스 밸류가 $1,000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추러티가 15년이 있는 거예요. 15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또 하나 더 붙거든요. 쿠폰 레이트. 그래서 쿠폰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붙는데 요게 지금 0%인 채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여러분들이 사면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면은 15년 후에 얼마를 받는 겁니까? 이자 없이 그냥 1,000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얼마 주고 살 거예요? 라고 물으면 1,000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1,000원보다 더 비싸게 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1,000원보단 좀 싸게 사야겠지. 그래야지만 내가 중간에 15년 동안 이자를 얹어가지고 1,000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 얼마를 주고 사야 되는지 그러면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요 채권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알아야 됩니다. 채권에서는 yield to maturity라고 YTM으로 배울 거고요. 혹시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마켓 인트레스트 레이트, 시장 이자율이라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자율이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냐면 보세요. $1,000를 15년 후에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씨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약속을 했어요. 15년 후에 $1,000 주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채권의 가치랑 이재용 씨가 15년 후에 $1,000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워딩은 똑같죠. 근데 약속의 무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저도 알아요. 다르잖아요. 그 약속의 무게를 이제 현재 가치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수가 15년 후에 $1,000 주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현재 시점의 채권의 가치가 더 높을까? 아니면은 신용도가 높은 어떤 사람이 15년 후에 $1,000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채권의 가치가 더 높을까? 어떤 게 채권의 가치가 더 높아요?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약속한 거에 대한 채권의 가치가 더 높겠죠. 그러면 시장 이자율은 뭐가 더 높아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께 높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타임밸류 머니에서는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용도가 안 좋은 사람이 약속한 건 그거는 안 좋은 채권이죠. 안 좋은 채권은 가격이 어때요? 낮아요. 안 좋은 건 싸요. 싸면 수익률은 어때요? 높아요. 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무조건 그 수익률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수익률을 주겠다는 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지 이 수익률을 못 얻을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익률들 있죠. 앞으로 얘기하는 수익률들은 이게 무조건 주는 수익률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험이 내포된 수익률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있는 그 리턴의 개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이 높은 채무자가 약속한 것, 그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신용도가 낮은 신용도를 할게요. 낮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약속한 거에 대한 그 가치는 낮을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산한 수익률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 물으면 수익률이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라고 물으면 수익률이 높으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세팅을 가져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현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미래에 얼마를 벌지 현재 투자 금액을 세팅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0면 $1,000라고 똑같이 한 상태에서 수익률이 20%면 $1,200고요. 수익률이 10%면 $1,100니까 당연히 수익률 20%짜리가 더 좋을 겁니다. 이거는 투자론이에요. 그렇죠?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많이 달성할 건지에 대한 이슈. 이거는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여기에서의 전제는 똑같은 위험 하에.
똑같은 위험 하에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겁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요거를 약속한 것 있잖아요. 미래의 어떤 증권이라는 것을 하나 다 약속한 거예요. 미래의 증권, 그냥 증권을 매입한다는 것은 미래에 이만큼의 돈을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할 때는 그 증권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까지 고려해가지고 현재 가격이 결정되고 현재 가격이 결정되게 되면은 수익률이 결정되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수익률이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결정될 수도 있죠. 어쨌든 위험이 크면 수익률은 높고요. 그리고 가격은 낮습니다. 아까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미래에 15년 후에 발생하는 $1,000를 세팅한 상태에서 현재 시점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률이 높다라고 했을 때 좋다. 수익률이 높을 때 좋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 $1,000를 세팅을 했을 때 미래를 보는 거고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를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저 $1,000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용도도 나올 거고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도 나올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리스크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 예제에서는 얼마만큼의 위험이 부담한 이자율이냐면 4% 정도래요. 4%. 그러면은 4%라는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일단 생략. 일단은 문제에서 줬으니까 그 문제에서 준 시장 이자율을 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현재 가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현재 시점에 얼마를 투자했어요. 그런 다음에 15년 후에 $1,000를 받을 거면 그러면 이 $1,000는 사실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1 플러스 4% 15승으로 계산이 된 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니까 X는 1000을 1.04에 15승 해가지고 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1.04에 15승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거기 숫자판 위에 보면 여러분들하고 제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YX라고 있을 거예요. YX. 그 YX는 이거는 지수화된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1.04에 한 다음에 1.04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YX 누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1.04에서 YX 누르고 그 다음에 15를 하게 되면은 1.8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1000을 1.8 정도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1000 나누기 1.8 하게 되면 5.56 정도 나오는데 단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YX 값을 이용해서 1.04의 15승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1.80 나왔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실제적으로 단수차는 좀 줄어들 겁니다. 어쨌든요. 1.04의 제곱은 얘가 약 1.8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 구하시면 약 55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도 있으니까 한번 계산기 사용법 익히는 차원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자, YX는 뭐 그렇다 치고 보시면 여기에 현재 가치가 있고요. 현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PMT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채권이면 이자를 얼마씩 주겠습니다. 약속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MT는 페이먼트의 준말이고요. 똑같은 금액이 N년 동안 발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스 밸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 건데 요 식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PMT 얘를 1 플러스 R 그 다음에 2년 후에 발생하는 PMT는
1 플러스 R의 제곱 해서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PMT에다가 그 다음에 face value 그냥 줄여서 FV라고 쓸게요. future value랑 face value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하나의 식이 나왔는데요. 이 식에서 변수는 몇 개예요? 첫 번째 PV 그 다음에 PMT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FV 그 다음에 N까지 요 5개가 세 번째 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이 5개 중에서 4개를 알면 나머지 1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요 4가지만 알게 되면 요 식에서 4가지만 알게 되면 나머지 1개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연습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근데 이 식은 어떨 때만 쓸 수 있냐면 여기 있는 PMT들이 있죠. PMT가 만약에 뒤죽박죽이다. 1년 후에 10 주고 2년 후에 20 주고 그러면 못 써요. 그냥 똑같은 금액이 N년 동안 발생을 해야지만 요거 세 번째 줄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PMT가 뒤죽박죽하면 어떻게 쓰냐? 우리 두 번째 줄 쓸 거예요. 두 번째 줄은 나중에 공부할 거고 일단 기본적인 이 세 번째 줄.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식을 써볼게요. 위에 X, PV는 그러면 저기 1000 나누기 1 플러스 4%의 15승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V죠. 그럼 PV를 빼고 나머지를 다 입력시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N 누르고 15 하면 안 돼요. 15 누르고 N을 해야 돼요. 15 누르고 N. 그러면은 N에다가 15가 입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PV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IY는 여러분 4%가 0.04죠. 그런데 0.04 치고 거기에는 IY 누르시면 안 돼요. IY 안에는 이미 퍼센트 단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 누르고 IY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IY에 여기 있는 4 나와 있죠. interest, yield. 그래서 어쨌든 4%. 그리고 PV는 냅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PV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종속 변수니까. PMT는 얼마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되죠. 0. PMT는 0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근데 여기서 FV에다가 얼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쵸? 여기 있는 FV에다가 1000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1000하고 FV. 그러면은 PV 빼고 나머지 다 입력됐죠? 그러면 PV를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맨 왼쪽 위에 보시면 CPT, 컴퓨트 있죠? 컴퓨트를 누르고요. 그럼 PV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555.26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호예요. 왜 부호가 마이너스 555.26이 나왔냐? 왜냐하면 제가 FV에다가 플러스 1000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 식에서는 우리가 그것까지는 부호까지는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부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은행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현금 흐름이 555.26만큼 나갔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00이 들어오겠죠. 15년 후에. 그것까지 부호를 계산해가지고 여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호 부분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단순하게 여기서 이 식은 뭐냐면 이 1000에 대한 현재 가치. 이 1000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얼마냐? 부호, 현금 흐름의 부호는 생략하고 가치 측면에서만 계산을 한 거고요. 실제로 여기 세 번째 줄은 부호까지, 현금의 유입과 유출까지 나타낸 어떤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V 구하는 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요거 가지고 계속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맨 하단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에요. 뭐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흔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뭐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 증권에서는 사실 없고, 그 다음에 뭐 중앙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긴 합니다만,
그거는 중앙은행에서 펼치는 그 정책이고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일반적인 시중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플러스 금리로 하게 되면 15년 후에 1000이 현재 시점에 무조건 1000원보다 작아집니다. 맞죠? 그거를 우리는 디스카운팅이라고 얘기해요. 디스카운팅. 무조건 작아져요. 그래서 디스카운팅 된 금액과 그 다음 미래에 내가 얻게 되는 금액의 차이가 이게 인트레스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자율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금리면 그럼 디스카운팅이 안 되겠죠. 디스카운팅이 안 되고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럼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1000원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그 식이 거기에 있는 19페이지 하단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거기에 마이너스 0.5%를 거기다 대입하면 돼요. 4% 대신에 마이너스 0.5%를 대입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 가치가 거기에 있는 1000원보다 커집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세 번째 줄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생략할게요. 넘기세요. 여기 시계가 없네요. 여기 몇 시간? 아, 저기 있군요. 자, 이제 픽스드 쿠폰 본드에서 이제 페이스 밸류랑 쿠폰 인터레스트까지 나타낸 거. 자, 채권을 샀는데 페이스 밸류가 얼마냐면 파 밸류가 페이스 밸류예요. 그래서 페이스 밸류 또는 파 밸류. 그래서 얘가 1000이고요. 그 다음에 머추러티가 10년이에요. 그래서 머추러티가 10년이고 그리고 거기에 쿠폰 인트레스트 레이트 있어요. 쿠폰. 얘가 10%. 자, 요렇게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지급 횟수는 별말이 없으면 1년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이자를 얼마 주는 거예요? 100 주겠죠, 100. 그러면 얘를 딱 보면 10년 동안 100씩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 밸류 1000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구하는 식이야 뭐 쓰시면 되는데 우리 계산기로 세 번째 줄로 우리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메모리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n에다가 15 했었고 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지우고 싶으면 요거는 그냥 맨 왼쪽 하단에 있는 클리어 C 있죠. CC 그거 누르시면 되고 혹시나 부족하게 되면 클리어 워크라고 있죠. CC 위에 보면 클리어 워크 그거는 어떻게 입력하면 돼요? 세컨드 누르고 CC 누르면 그러면 클리어 워크가 돼서 그 메모리가 완전히 깔끔하게 삭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n에다가 얼마? 요거 PV 구하려면 n에다가 10이죠. 10이네요. 10 쓰고 자, IY는 뭐 써요, 여러분? IY는 거기에 보시면 yield to maturity 이 채권에 적용되는 수익률이 8%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ield to maturity는 만기까지 내가 얘를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연 8% IY. 그 다음 PV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PMT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시키겠죠. PMT는 얼마? PMT는 100 이렇게 입력시키면 됩니다. 100하고 PMT. 그 다음에 페이스 밸류에다가 1000 해서 1000하고 페이스 밸류. 그 다음에 컴퓨터 PV 하면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134 나오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134.2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134.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한 다음에 이 부호까지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 채권을 1134.2를 주고 사면 그러면은 10년 동안 이자 100 얻고 만기 때 1000을 얻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연으로 환산해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8%구나. 그러면 만기까지 한 8% 정도 얻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의 이자는 요거 다 합치면 1000원과 100 하면은 2000에 2000에서 1134.2 빼면 그럼 865.8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자예요. 10년 동안 총이자. 그렇죠? 10년 동안 총이자고 그다음에 연수익률로 환산한 건 8%고요. 이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건데 발행한 기업 입장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되겠죠. 발행한 기업 입장에서는 1134.2만큼 받고 그 다음에 100씩 주고 마지막에 1000 주고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PMT랑 FV에다가 마이너스 해가지고 입력을 한 다음에 컴퓨트 PV 하게 되면 플러스가 나올 겁니다. 부호는 반대가 될 거예요. 즉 여기 있는 PV랑 여기 있는 PMT, FV는 보통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니까 나중에는 이 부호 때문에 좀 신경 쓸 일이 있을 건데 그거는 뒤에 가서 볼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부호가 반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채권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채권 중에 요 머추러티가 무한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추러티가 무한대. 여기는 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 밸류는 1000이고요. 머추러티가 무한대고 쿠폰 인트레스트 레이시 10%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적용되는 yield to maturity 얘가 8%랍니다. 이 yield to maturity가 IY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만기가 없잖아요. 그럼 만기가 무한대거든요. 그러면 n에다가 입력시킬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우리 계산기의 세 번째 줄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얘는 일반적인 공식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로 푸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러한 채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영구채라고 부르거든요. 영구채는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구채가 만기가 50년짜리 그리고 50년 후에 다시 차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영구채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교재에서 우리가 이론서에서 보는 영구채는 그냥 만기가 무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기가 무한대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매년 얼마씩 이자를 주게 되냐면 일단 100씩 이자를 주고요. 요 페이스 밸류는 이자를 계산하는 데만 쓰지 어쨌든 만기가 없기 때문에 페이스 밸류 원금은 못 받습니다. 이자만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씩 이자를 받으려면 8%의 이자율을 만약에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얼마만큼을 예금해야지 100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을 예금을 해야지 매년 100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X는 그냥 100 나누기 0.08이거든요. 그러면 100 나누기 0.08 하게 되면 1250 나오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현재 가치는 이자율 8%를 했을 때 1250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250을 주면 영원히 100씩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익률로 환산하게 되면 8%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50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는 매년 100씩 영구히 발생하는 거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 PV of perpetuity 있죠.
PV 오브 perpetuity를 어떻게 썼어요? 페이먼트 나누기 그냥 R로 했어요. 페이먼트 나누기 R로. 간단한 계산식이니까 요거는 예제도 없네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요거까지만 볼게요. 21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annu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annuity가 뭡니까? 연금이에요, 연금. annuity는 연금이에요. 근데 그 연금을 우리 연금이 뭐예요? 매년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받는 게 연금이죠. 그럼 매년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받는 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가 있을 거고 미래 가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자 공식이 있죠. annuity payment에 대한 공식. 그거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 가져갈 거니까? 여기는 재무용 계산기로 계산할 거니까 그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그젬플을 바로 볼게요. 자, 이그젬플에 보시면 2,000달러의 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말에 13년 동안 페이먼트를 받는데요. 똑같은 금액으로 이퀄 페이먼트 13년 동안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자율은 6%고요. 그때 얼마만큼의 페이먼트를 매년 말 받냐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목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받는 거예요. 그럼 2,000달러만큼 목돈을 예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자 얹어가지고 만기 때 원금하고 한꺼번에 수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뭔가 생활비 목적으로 페이먼트를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후 대비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이제 노동을 안 하니까 월급을 받지 않아. 그런데 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집은 있는데 집은 100억이야.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은행에다가 이 100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매달 얼마씩 받는 그런 연금을 계획하기도 하죠. 그 연금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2,000달러 놓고 13년 동안 매년 얼마씩 받냐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지수는 뭘 쓰면 됩니까? 얘는 IY, PV, 그다음에 PMT, FV라고 했을 때 지금 미지수는 얘입니다. 얘가 미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13. IY는 얼마? 6. PV는 2000. 그 다음에 FV는 0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PT 하게 되면 PNT CPT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25.92가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0을 하면 그러면 플러스 225.92가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부호를 썼다는 것은 얘는 은행 입장에서 한 거예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고객한테 2000 받은 다음에 매년 225.92를 주는 겁니다. 13년 동안. 근데 만약에 부호를 이렇게 쓰면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은행한테 2000 주고 그 다음에 매년 말에 13년 동안 225.92를 받는 겁니다.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거 다 계산하게 되면 225.92 곱하기 13 하게 되면은 2000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거를 이자랑 원금을 같이 해가지고 계속 13년 동안 받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의 어떤 상품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러한 구조는 정말 많죠. 리스도 다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할 때 우리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거든요. 요새는 다 원리금 지급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세도 일부 예외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일정한 금액으로 갚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할 때 요거 PMT와 그다음 PV의 관계를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계산기 세 번째 줄이죠. 세 번째 줄 활용하는 방식 익히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요 식에서 우리 변수 5가지니까 그 중에서 4가지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과정하에 우리 계산기의 3번째 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에코티 갈게요.